네, 지금 이 시각 미국 하와이에서는 국군 전사자 유해를 본국으로 봉송하는 한미 상호 인수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진행되는 유해 상호 인수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과 관련해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과 관련해 국방부 유해 발굴단장을 지내신 박신한 대구지방보훈청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유엔청에 참석하고 그리고 방미 일정의 마지막으로 휘캄 공군 기지에서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먼저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어떤 걸까요? 그동안 한미 양국은 그 자유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사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결과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서 찾은 미군 유해를 전달해주고 네. 미군이 북한을 경유해서 받은 우리 그 국군 전사자를 저희한테 인도해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예. 미국이 북한을 경유해서 받은 유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유해가 북한이 판단하기엔 미국 전사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였죠, 그럼? 그렇죠. 예. 예. 다시 그게 예. 확인해 보니까 한국 전사자였다. 그래서 그 유해를 모셔오는 거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 있던 미국 전사자분들은 보내드리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지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휘캄 공군 기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 국내로 봉환되는 국군 전사자 유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어떤 분들이고 또 어떻게 하와이에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분들은 그 카츄샤의 효시라고 할 수 있죠. 전쟁 초기에 우리가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합니다. 네. 그런데 병력이 워낙 없었습니다. 본토에서 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예. 그래서 그 부족한 미군 병력을 한국군으로 채우는 것을 이선방 박사하고 협의를 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미군에서 종사를 하게 된 겁니다. 미군들하고 같이 평북의 운산 또는 장진호 일대에서 전투를 했는데 거기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미북 간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직접 발굴한다든가 공동 발굴해서 돌아온 분들이 신원 확인 차원에서 하와이에 있는 DPAA의 신원 확인 센터에 계셨던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신원 확인이 한미 합동 그 유해 그 신원 확인 과정을 거쳐서 국군 전사자로 아까 식별이 되었기 때문에 고국으로 모시게 된 것이죠. 예, 북미 간의 국군 전사자를 공동으로 발굴한다라는 게 언제부터 좀 진행이 되고 혹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중단되어 있고요. 예. 미국은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국의 그 전사자를 가져올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의 악의 축이라고 했지만은 물밑에는 협의를 계속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1990년부터 94년까지 북한이 단독에서 발굴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총 208개의 유해 상자, 그 상자에 하나하나의 사람이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 감식해 보니까 더 많은 한 300, 400명 정도가 있었다는 걸로 예. 지금 확인되어 있고요. 예. 그거를 받아서 보니까 무분별한 발굴, 비전문가의 발굴 그런 상황으로 실현 확인의 애로를 느낀 미국은 실제 우리가 들어가서 발굴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북한과의 아주 가장 어려운 협상을 거쳐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공동 발굴 형태로 북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게 이제 북핵 위기가 고조가 돼가지고 2005년에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 최근 2018년 그 김정은과 북미 1차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55상자를 추가로 받아옵니다. 화해 제스처로.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2차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되면서 예.
공동 발굴 재개가 급물살을 탔었으나 다시 중단된 상태죠. 언제 다시 개시될지는 북미 간에 또 한반도 정세하고의 깊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양 선언에서도 그랬고요. 그 공동 발굴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합의는 됐으나 지금까지는 뭐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측만 그 단독으로 발굴이 계속 진행된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 원래 9.19 남북 군사협의 이전에 예. 2007년도에 네. 노무현 대통령 2차 정상회담 직후에 2차 국방장관 회의 때 예. 양 남북이 전사자 유해 발굴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네.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갈 시점에 남북 관계가 급속히 냉각화되면서 그게 취소가 됐고요. 예. 아시다시피 9월 19일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비무장지대에서 공동 발굴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네. 북한이 여러 이유로 응하지 않아서 현재 우리 국군에 의해서 단독으로 화살머리 고지에서 예. 2년간 발굴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424구의 국군 전사를 모실 수 있었는데요. 올 후반기에는 더 전쟁이 치열했던 인접에 있는 백마고지로 옮겨서 유해 발굴 사업이 재개가 됩니다. 그때는 더 많은 유해가 고국의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실 거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렇게 유해를 우리나라에 있던 미군의 전사자 유해를 보내드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전사자 유해를 모셔오는 그런 그 유해는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모셔오는 유해는 총 68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내드린 유해는 6구 정도 6구가 되겠고요. 거죠? 예, 그럼 예. 다시 한번 궁금한 게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우리나라 한국군 유해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미국에 계셨을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다시 한국을 거쳐서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상황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입대를 하셔서 네. 미군으로 일원으로 전투에 참가를 하죠. 예. 그 북한 지역에 전사를 하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근 50년 이상을 북한 지역에 계시다가 네. 우연한 기회에 어떤 목적으로 발굴돼서 미군 전사자로 뭐 인식이 돼가지고 미국에 인기가 됩니다. 예. 그거를 하와이에 계속 있으면서 근 30여 년간 신원 확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야 국군 전사자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 고국으로 모셔질 수 있었다. 예, 예. 예. 네. 오늘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분들이 좀 인수식에 참석을 했을까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인수식에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참석하는 첫 사례인데요. 총 5번에 있었습니다만 예. 총 첫 사례인데 그동안은 미국에서- 그럼 국방부 장관 그렇습니다. 참석했나 대개 보죠? 처음 시작할 때 2012년 시작할 때는 아주 낮은 그 국방부 국장, 부국장 정도 하다가 격상이 돼서 국방부 차관급에 의해서 계속 인수를 받아오다가 예. 작년 6.25 60주년 기에서 147구가 돌아올 네. 때부터 국방부 차관이 인수를 해왔는데 아 작년에도 이 장소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히캄 공군기지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 히캄 공군기지의 19 경락고인데 네네. 무슨 행사 의전 행사가 거기서 저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음. 근데 오늘 미국 참석은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 태평양 사령관께서 지금 기념사를 하시는 것 같고요. 예. 또 마찬가지로 하와이 주지사 또 우리 연합사 사령관 그다음에 유엔사 부사령관 네. 등등 주요 미국 인사들이 참석하고요. 우리 한국은 국방부 장관 그리고 주미 대사, 예. 예. 호놀룰루 총영사 등께서 참석을 하시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말씀 중에도 계속해서 유해 상호 인수식이 거행되고 있는 현지 현장 화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또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유해 인수인 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제 이 기념사가 끝나면은 네. 아마 대통령께서 기념사를 하실 거예요. 예, 추념사를 추념사. 이어서 하시고요. 예, 기념사가 이제 한 다음에
상호 인수인계 서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DPAA 국방성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네네. 부국장과 어, 연합사 유엔사 부사령관을 예. 네. 그다음에 아마 국방부 유해발굴 단장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장관은 격이 안 맞기 때문에 예. 아마 국방부 유해발굴 단장 3인이 유엔사 대표가 가운데 있어서 예. 서로 인계인수 서명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서명이 예. 끝나면은 예. 유해가 인도 인수가 되는데요. 오늘은 그 66구 중에서 예. 신원 확인된 두 분이 있습니다. 네네. 두 분만 상징적으로 한국군 우리 전사자는 그 행사에 참가하고 아. 미군 전사자는 6구 중에 한 분만 예. 그 상징적으로 오늘 그 서로 인도가 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그렇군요. 우리 측 전사자 2분, 네. 미국 측 전사자 1분만 신원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세 분을 보내드리고 모셔오는 그런 그 행사를 진행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청장님께서도 그 유해 발굴 단장을 계속 지내셨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유해를 발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2000년 6.25 50주년을 기념해서 예. 저희들이 그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서 약간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1, 2년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유해가 발굴돼 상상 이상은 발굴돼서 예. 이 사업이 국가 연구 사업으로 채택되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창설되기 이르게 된 거죠. 네. 참고적으로 세계적으로 70년 된 전사자를 국가 사업으로서 전문 기관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하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참석자 면면을 봐도 그렇고 유엔 인수인계 과정의 어떤 순서를 봐도 그렇고 유엔 사령부를 통해서 인계 인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유엔 사령부를 통해서 이렇게 과정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 이유는 1953년도 휴전 협정 부속 문서 있습니다. 네. 본 협정문 말고 이를 시행하는 부속 문서에 쌍방의 전사자 그 후라도 쌍방의 전사자 관련한 순서는 그 정전협정위원회에서 그 유엔사가 대표가 되겠죠 이쪽에서는 네. 그래서 그와 협의해서 그들 책임에 의해서 이거를 인계 인수한다는 그 조항 때문에 유엔사가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받아서 다시 저희한테 넘겨주고 저희 거를 받아서 미국한테 넘겨주는 그런 형식적 절차를 거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일단 유엔사 자체가 그 책임을 진다 이런 그런 개념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아,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전용기에 그 우리나라 전사자 2분의 신원이 확인된 2분은 대통령 전용기로 오늘 대통령과 함께 귀국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행사에 대통령이 주관한 건 처음이고 그만큼 전사자에 대한 예우가 최고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제가 알기로도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에 전사자가 모셔진 이 사례는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최고의 애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애우로 이분들을 모시는데 예. 이분들은 곧 돌아오마 하면서 전장터로 떠났던 20살 남짓의 가장들이었습니다. 네. 이분들이 고향에 돌아올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까지 예. 7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북한에서 서울까지 한 300km 남짓하는데요. 이분들은 거의 2만 킬로를 돌아서 그것도 타지에서 또 타국에서 한 20년 이상을 지내시다가 돌아오시는 겁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정부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져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모시고 온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군 기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난해에도 국방부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지금 보시는 이곳에서
147구의 국군 유해를 모셔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를 여기로 한 특별한 의미가 이렇다고 합니다. 이 히캄 공군기지가 미 국방부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 기관인 DPAA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봉환식 또 상호 인수식이라는 게 더 뜻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작년에도 여기서 봉환식을 했고요.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추모사 장면 보시고 있고요.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유해 인수 인계 절차는 이제 봉송병이 잠시 후 봉송병이 양국의 그 유해를 이제 봉송해서 서로 인계하게 되는데 네. 방금 화면에 있어서 성조기에 덮인 두 구가 보입니다. 예. 저게 바로 국군 전사자 유해입니다. 우리 측 예, 국군 전사자군요. 처음 발굴하고 했던 나라의 국기를 덮은 다음에 이 다음에 의식 행사로 유엔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 예. 그거 유엔기에서 다시 인수받은 거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저희 인사에 의해서 제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태극기로 덮인 다음에 수송기로 이제 모셔지는 거죠. 그렇군요. 거꾸로 말하면 미군 전사자는 처음에 태극기가 하나 덮인 게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유엔기로 그 다음에 성조기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그 상호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는요. 우리나라 국군 유해는 68구고요. 68분이시고요. 미군 유해는 6분이십니다. 근데 그중에서 우리 전사자 중에 2분의 그런 신원이 확인이 됐고요. 미군 유해 중에 1분이 신원이 확인돼서 총 3개의 관이 저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테고 지금 예. 첫 번째 추념사가 끝났고요. 네. 존 아마 잠시 아켈리노 후면, 예.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추념사가 끝났고 예. 순서상 이어서 문재인 이제- 대통령의 추념사 예, 잠시 후에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예. 지금 현재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모습을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네. 주관하게 됐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추념사를 시작합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한미 양국의 국민 여러분,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 여러분, 마침내 오늘 미국과 한국의 영웅들이 70년 긴 세월을 기다려 고향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한국 대통령 최초로 영웅들의 귀환을 직접 모실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Honorable Koreans and Americans, Korean War veteran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American and Korean heroes are finally returning home to their families after a 70-year-long wait. It is an absolute privilege to be the first Korean president to host the return of the fallen heroes.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68군 한국군 영웅들과 5군 미군 영웅들께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I pay my highest respect to 68 Korean and 5 American soldiers who made the ultimate sacrifice for freedom and pea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extend my deepest sympathies to their bereaved families. 영웅들의 귀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과 대한민국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상호 유해 인수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아킬리노 인태 사령관과 관계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And I want to thank the U.S. Defense POW MIA Accounting Agency and the Kore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gency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that played a critical role in making the repatriation today possible, and Admiral Aquilino and staff members who provided full support for today's exchange of war remains. 예배 기변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울렸을 때 유엔 안보리는 역사상 최초의 유엔 집단 안보를 발동했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먼 나라의 평화를 위해 전 세계 22나라 195만 명의 청년들이 한반도로 왔습니다. On June 25, 1950, at the sound of gunfire signaling the start of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nvoked UN's collective security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nd about 1,950,000 sons and daughters from 22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rived on the Korean Peninsula to defend peace in a faraway country they hardly knew. 특히 미국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듯 참전했습니다. 미군 36,595명, 카투샤 7,174명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In particular, American soldiers fought as if they were protecting their own country. 36,595 American soldiers and 7,174 members of Korean augmentation to the U.S. Army gave their lives in defense of freedom and peace for a people they never met. 오늘 모시게 된 영웅들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고 김석주 일병과 고 정환조 일병은 미 7사단 32전대 카투사에 배속되어 장진호 전투를 치렀습니다. 영웅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나의 부모님을 포함한 10만여 명의 기난민이 자유를 얻었고 오늘의 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Among the fallen heroes that lie before us today are late Private First Class Kim Seok-ju and Chung Han-jo, who fought at Changjin Reservoir as augmentation to the 7th Division and 32nd Regiment of the U.S. Army. Their noble sacrifice and service earned around 100,000 refugees, including my own parents, freedom. I would not be here if it had not been for their valiance. 2017년 6월 대통령 취임 직후 워싱턴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진호 용사들에게 남은 마지막 임무, 고국으로의 귀환에 함께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In June 2017, right after I was sworn in as president, I paid respect at Changjin Reservoir Battle Monument. And today, I'm honored to take part in the last mission left to the warriors of Changjin Reservoir, which is returning home. 이 자리에는 고 김석주 일병의 정손녀인 대한민국 간호장교 김혜수 소위가 유해를 직접 모시고 가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넘넘한 정예 간호장교가 된 김소희를 고 김석주 일병도 크게 자랑스러워하실 것입니다. Today, we are joined by proud Second Lieutenant Kim Hae-soo, a nursing officer and grand-granddaughter of late Private First Class Kim Seok-ju. She flew to Hawaii to personally carry his remains. I am sure that late Private First Class Kim would be incredibly proud to see her having become a dependable, seasoned nursing officer. 예외 기빈 여러분, 서울의 전쟁기념관에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며 평화와 번영을 향해 쉼없이 걸어왔습니다. 70년이 흘러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뤘고 지난 6월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격상했습니다. On the Peace Plaza of the War Memorial of Korea is inscribed a phrase, "If you want peace, remember war." The Republic of Korea has tirelessly walked towards peace and prosperity with noble courage and sacrifice of war veterans engraved in our hearts. 70 years have passed. Korea is now a country that achieved economic growth and democratization at the same time. And in June this year,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has unanimously decided to elevate our status to an advanced country.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맞서 국제사회와 연대 협력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에 세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Today, Korea is striving to assume full responsibility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are standing against COVID-19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 spirit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and working with the rest of the world to combat climate crisis. 대한민국은
유엔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뿌리로 국제사회의 과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당당하게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성장을 영웅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Rooted in sacrifice and dedication of UN Korean War veterans, the Republic of Korea has now grown into a strong enough country that can afford to share the burden of global challenges. Korea has now become a country standing tall on the global stage, contributing to world peace and co-prosperity. I feel immensely proud to be able to report to our heroes on the successful progress Korea has made. 한미 양국의 국민 여러분, 한국 전쟁 참전 용사와 유가족 여러분, 영웅들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입니다. 나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국 전쟁의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과 함께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속가능한 평화는 유엔 창설에 담긴 꿈이며 종전선언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What our heroes wanted to see on the Korean Peninsula was a complete peace. At the UN General Assembly, I proposed that the relevant parties gather together and proclaim an end to the Korean War, creating a new chapter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Sustainable peace is what the world hoped to achieve through the foundation of the UN. An end of war declaration will give new hope and courage to everyone around the world aspiring for peac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참전 용사들의 피와 헌신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 역시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The ROK-US alliance, forged in blood and dedication of the war veterans, has transformed into a comprehensive alliance that shares a whole range of values acros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ealms: freedom and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Our two countries' unwavering endeavors to achieve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establish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never stop. 우리에겐 아직 돌아오지 못한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비무장지대를 비롯해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용사들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유해 발굴을 위한 남북 미의 인도적 협력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There are still countless heroes who couldn't make their way home. The Korean government will not rest until we identify every one of the warriors who has yet to return to their families. I believe humanitarian cooperation among the two Koreas and the U.S. to exhume war remains will help heal the wounds of the war and build a strong foundation for empathy and understanding. 이제 영웅들을 모시고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향한 용기와 희망을 일깨워준 영웅들이 마침내 자신이 나고 자란 땅으로 돌아갑니다. Now I'm coming home with our heroes that taught us to remain courageous and hopeful for peace are finally returning to a land where they were born and raised. 한미 양국 영웅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영원히 기억하고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y our heroes of two countries rest in peace. We will always remember and serve them as well as they served us. Thank you very much. 네,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네. 이 순서가 지나고 이후에는 유해 인계 인수서 서명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 이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많은 영웅들이 있다. 앞으로도 용사들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도 좀 이런 노력을 이어나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인 것으로 보이죠. 이 사업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돼야 될 사업이죠. 네. 국가가 한 사람의 전사를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서명이 있겠습니다.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애국심의 추, 이 다음에 없어져야 되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 다른 이러한 분연이 일어날 수 있는 애국심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예. 그 대통령의 추념새도 나왔지만 이번 인수식에는요, 고 김석주 일병의 외증손녀 이분도 지금 간호장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혜수 소위가 유가족 중에 대표로 또 현역 군인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참여했습니다. 서명하고 있습니다. 예. 화면에 보시는 맨 왼쪽이 네. DPAA의 부국장, 가운데가 유엔사 대표 같고요. 예. 가장 오른쪽이 유해발굴 감시단 단장으로 보여집니다. 네. 세 인물이 공동 서명을 함으로써 양국 간의 상호 유해 인계 인수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유해 공환 측에는 항상 우리나라와 유엔 그리고 미국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대통령 네 분과 유가족 대표인 김혜수 소위가 오늘 상호 인계 인수하기 위해 해당국의 국기로 간포되는 유해를 보이하겠습니다. 예, 유해 인계 인수서 서명이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그리고 유가족 대표 김혜수 소위 상호 인계 인수를 위해서 유해를 호위하기 위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저 세 개의 관입니다. 근데 성저기로 지금 감싸진 관이 사실은 우리 군의 유해고요. 우리 전사자의 유해. 예, 우리 전사자입니다. 다시 관에 있는 성조기를 풀고 유엔기로 다시 덮은 이후에 다시 우리나라로 모셔오기 때문에 태극기로 덮게 됩니다. 국기 관포라는 건 관에 포장한다는 의미로 신조어입니다. 예. 유해발굴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아, 그렇군요. 예. 관포, 관포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68분, 미군 전사자 6분 중에서 지금 딱 저 3분입니다. 한국 전사자 2분과 미국 전사자 1분의 신원만 확인이 돼서 저 3분이 저 앞에 한미 영영병들에 의해서 유해가 인계되는 순간입니다. 예. 이 유해가 인계되기 전에 예. 이제 그 유엔기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치겠죠. 유엔기가 놓여진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청장님께서 2012년에 그때 유해 발굴 단장이셨을 때 이 행사를 처음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북한에서 전사한 유해가 2012년 처음 이 과정을 거쳐서 예.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죠. 병렬로 예. 본국으로 유해가 인계 인수되겠습니다. 성조기로 감싸져 있는 두 구의 유해, 두 분의 유해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고 김석주 일병과 고 정환조 일병의 유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지금 태극기와 성조기가 풀려서 예 그렇습니다. 유엔기로 감싸져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이어서 국군 성조기로 의장대와 미군 감싸져 있는 의장대가 게 북한 국군 국가의 유해고요. 국기를 앞서 말씀해 주신 제거하겠습니다. 것처럼 태극기로 감싸져 있는 것이 미군의 유해가 되겠죠. 예. 이번에 유해 봉환식을 우리나라 처음으로 대통령이 주관을 하고요. 그래서 미국까지 가서 함께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관국의 국기는 제거를 하고 정리를 좀 한 뒤에는 유엔기로 다시 바꾼 뒤에 최종적으로 성조기는 태극기로 또 태극기는 성조기로 교체를 해서 관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 모습을 봤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홍범도 장군 봉환식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더욱더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최고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국민으로서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접어지는 성조기와 태극기는 통상 미국의 그 관례는 전사자를 덮었던 성조기는 전원 절차를 거쳐서 접어서 네. 유가족에게 이 행사를 주관하는 그 분이 전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알링턴 묘지에 안장한다든가 그럴 예. 때 네.
저 성조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성조기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잘 덮여서 의미 있게 쓰여진다 그렇군요.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그 우리나라 신원이 확인된 두 분의 유해 중에 한 분이 고 김석주 당시 일병, 한 분은 고 정환조 당시 일병입니다. 근데 오늘 고 김석주 일병의 외증손녀, 지금 현재 간호장교로 근무하는 그 외증손녀가 함께 김혜수 소위인데요. 함께 저 현장에 있습니다. 예, 유가족 중에 유일하게 오늘 이 현장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증조 할아버지 모시러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다시 의식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전사자의 따님의 손주죠. 외손주. 예. 지금 국군 유해 중에 신원이 확인된 유해가 두 분이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 김석주 일병 그리고 고 정환조 일병의 유해입니다. 예. 두 분 모두 한국전 당시에 미 7사단 32연대 카투사로 복무를 했고요. 두 분 모두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는 예. 90년, 94년도 한경도에서 발굴한 것은 그때 미국에서 돌아온 거지 발굴 시기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2018년 발굴이 아니라 2018년 때 그 2차 그 55구의 상자에 실려왔을 때 그 네. 싱가포르 회담 결과 예. 그때 온 거기 때문에 저 발굴은 훨씬 이전에 있을 거다. 그렇군요. 예, 저희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 근데 저희가 그 보니까 계속해서 유해 발굴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점점 더 발굴하기가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개발된 것도 많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도 많이 계시지 않으니까 어디서 어떤 게 됐는지가 꽤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6.25 세대가 이미 참전자가 평균 90을 넘었습니다. 네, 그걸 증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살아계시질 않아요. 그러네요.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전국에 도로가 생기고 그 여러 가지 국토가 개발되면서 훼손된 유해가 다음은 예. 유엔사 의장대가 유엔기로 말할 수가 없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자국 국기가 덮여지는 그런 정말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대통령 내외와 서 국방장관이 이제 말씀드린 관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유엔기가 덮이는 예. 모습이죠. 유엔기가 거치고 음, 신원 확인된 두 분은 예, 50년 8월경에 입대를 하셔서 네, 미국 7사단으로 막 전입됐습니다. 미국 7사단은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 중이라서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50년 8월이면 6.25 시작하고 바로 입대가 된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기초군사훈련을 거기서 한 3주 받고 인천 상륙작전을 참가했다가 다시 원산으로 갔다가 함흥으로 그 장진으로 가다가 전사한 건데 네. 그 기간이 불과 4개월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병이었는데 추소해서 전사장 그렇군요. 추소해서 일병으로 아, 그래서 왜 짧은 기간인데 일병까지 됐을까 했더니 이병이었을 때 돌아가셨군요. 예. 이분들은 지금처럼 카투샤처럼 영어를 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었고요. 네. 예. 그 당시 12월 개막고 온 장진호의 그 기온은 영하 3, 40도로 오르내렸습니다. 예. 미 7사단은 같이 싸웠던 미 해병 1사단에 비해서 동계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예. 옷이. 그래서 미 해병에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미 해병도 어려운 만큼 충분히 지원을 못했습니다. 예. 짐작컨대 한국군이 아무래도 더 완벽한 그 방한복을 받았을 리 만무하고요. 그렇죠. 추위에 배고픔에 언제 집에 갈 수 있느냐는 그런 두려움에 예. 그렇게 하시다가 숨져간 분들입니다. 예. 오늘 인계되는 유해 중에 3분의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군 전사자 2분과 미국군 전사자 1분의 유해가 저렇게 3분, 3개의 관의 모습이 보이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미군 성조기에서 유엔사기로 그리고 다시 한국 태극기로 2분이 그렇게 바뀌는 거고요. 한 분은 태극기에서 유엔사기 그리고
성적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서로 인수인계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다시 마지막 자국으로 돌아가는 나라의 국기가 이제 덮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국군 유해가 두 구고요. 지금 미군 유해 한 구. 마지막으로 유해가 신원 한미 양국으로 인계되는 확인이 장면으로 이제 된 유엔사 의장병이 그런 유엔기를 유해일 텐데 제공하겠습니다. 이 신원 확인 과정 자체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한미 이 유해가 미군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예. 맨 먼저 이 전투 기록이 우리 국군도 싸웠던, 그러니까 카투샤로 싸웠던 지역이냐. 두 번째는 유관으로 법의 인류학적 측면에서 유관으로 서양인 유골이냐, 동양인 유골이냐 볼 수 있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한 분 한 분 DNA를 검사를 하면은 예. 그 뼈의 형질이 서양인 계통이냐, 아. 동양인 계통이냐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군 전사자의 기록, 미군 전사자 유가족 DNA 데이터베이스에 저 유해의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없고 네네. 또 미군은 신원 확인하기 위해서 2차 대전 6.25 한국전쟁부터 치아 구강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놨어요. 치아는 여러 가지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기록에도 없어야 되고 아. 그래서 거의 완벽한 한 5단계의 그 감식 절차를 거친 거죠. 아. 예. 그리고 그런데 거기서도 또 신원이 더 확인돼서 가족에게 인계될 때까지는 또 절차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저희들이 이 이회가 돌아오기까지 한 3회 정도의 공동 감식을 미국에서 거쳤는데요. 네. 마지막 감식을 거칠 때 우리가 DNA 샘플을 채취해 옵니다. 그래서 오기 전까지 신원 확인을 해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예. 유가족 매년 유가족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데 유가족들의 예, 그 데이터베이스에 유전자와. 비교를 해서 두 분이 맞은 겁니다. 아. 그래서 돌아오시기 전에 확인이 된 거죠. 다행이면서 극적이기도 하고 예.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렇게 늦게 또 예. 가족을 찾게 된 상황이니까요. 예. 지금 보시는 화면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군 기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용사들의 유해 상호 인수식, 그중에서도 유해인도 인수 및 국기 관포 현장 화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일단 국기 관포 순서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고요. 이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 가장 맨 뒤에 있는 좌측에서 두 사람의 우리 한국군 의장대하고 네. 오른쪽이 미군 의장대 같은데 예. 이제 저 유해를 뒤에 있는 분들이 아마 그 운구병들이 인수를 받을 겁니다. 오랫동안 타국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가신 후에 너무 오랫동안 타국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 본인 나라의 국기에 쌓여서 드디어 돌아오게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국군 유해 68구, 그리고 미군 6구 고국으로 봉송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예. 다시 우리나라에 돌고 돌아서 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군요. 네, 이렇게 인수식이 진행이 되고요. 68구, 국군 유해 68구 중에 신원이 확인된 김석주 일병과 정환조 일병이 잠든 소관은 대통령 전용 좌석에 직접 모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6인의 영웅들은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공군기 시그너스에 모시고 위안을 할 예정이라는 점. 유엔기가 여기 보이는 제거된 장교가 한미 외손녀 무장대가 같습니다. 각국의 기록 저기 간파함으로 보이는 요건 장교가 대통령 왼쪽으로 보이는 예예예 김혜수 소인가입니다. 예. 비로소 태극기가 덮이는 순간 아직 비록 그 타국 땅이지만은 조국의 품으로 상징적으로 돌아오시는 순간입니다. 네. 예. 아, 저희도 짠한 생각이 드는데 청자님께서는 훨씬 다르실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드디어 태극기가 펼쳐졌고요. 성조기도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로 감싸진 두 분은 한국인 분들이십니다. 한국군 전사자시고요. 성조기로 지금 쌓아지는 분,
한국군 6.25에 참여했던 미군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한 분, 미군 한 분은 지금까지 한국, 북한, 한국 이쪽에 계시다가 드디어 본국인 미국으로 가시는 거고, 저 한국인 두 분은요, 6.25에 참전하셔서 전사한 이후에 오랫동안 타지에 계시다가 오늘 드디어 한국으로 모셔오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그 예. 한국군 전사자가 307구가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 네. 미 DPAA의 이 프로젝트 감식 절차의 그 총 책임자가 네. 한국계 미국인 진주현 박사라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큰 기여를 했었죠. 그분도 할아버지가 예. 북한에서 함흥에 The honor 그 guard 철수 will now 배를 타고 prepare to load the 오셨는데 remains for 늘 transport. 처음 시작할 While 때 the 저하고 remains 같이 are being 했는데 loaded, Mr. Kim 이번에도 Yong-suk, 전화 연락 a 와서 Korean 늘 감회가 pianist, will play 새롭다. Battle Line Nocturne, 또 울었다. a 뭐 piece 이렇게 composed in 1952 2012년도 같이 with the 예, soldiers of 예, the 예, Korean 예. War to honor the fallen.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미 의장대가 항공기와 운구 차량의 유해 안치를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유해를 운구하는 동안 김영석 작곡가께서 1952년 한국 전쟁의 애환을 네. 담아 만들어진 지금 유해 전선 야곡을 운구하기 연주하겠습니다. 직전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음악과 함께 운구가 되고 이제 드디어 출발하기 직전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2년에 처음으로 또 북한 지역 전사자를 인수하시면서 오늘의 기반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자리의 의미 더욱 깊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좀 의미 한번 짚어주실까요? 아니 그냥 목이 메인다고 그럴까요?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냥 막연하게 숫자가 돌아온다는 그 의미 이상의 그 이면에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곧 돌아오겠다고 하고 집을 떠난 그 젊은 가장들이 70년 만에 그것도 40년은 북한 땅, 예. 20년은 이국 땅의 실험실에 계셨다가 이제야 돌아오는 겁니다. 가족의 품으로. 예. 예. 저희가 10시간 정도 있다가 한국에서도 또 이분들을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신한 대구지방보훈청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